유튜브든 블로그든 검색을 해보시면 당뇨에 좋은 음식,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영양소, 혈당에 좋은 채소와 같은 정보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한 내용들 뿐이거든요. 이야기의 본질은 사실 음식이나 식품이 아닙니다. 그 음식이 우리 몸에 어떤 작용을 하느냐가 핵심이죠. 안녕하세요. EBMTV 허준호 소장입니다. 새로운 내용도 없고 별로 도움도 안 되네. 이 정도는 다들 미리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하는 댓글이 종종 달리는데 오늘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추가로 요즘 당뇨 관련 영상을 보다 보면 이런 댓글들도 많이 보이는데요. 새로운 정보는 없네요. 맨날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얘기뿐이에요. 사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유튜브든 블로그든 검색을 해보시면 당뇨에 좋은 음식,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영양소, 혈당에 좋은 채소와 같은 정보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잘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들 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다 아는 얘기 반복하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 그 기본을 알고는 있지만 몸에 적용하고 있느냐라고 말이죠. 이야기의 본질은 사실 음식이나 식품이 아닙니다. 그 음식이 우리 몸에 어떤 작용을 하느냐가 핵심이죠. 정확히는 그 음식이 내 몸에서 잘 쓰이는 당으로 작용하는가의 여부입니다. 내가 섭취하는 음식이 내 몸에서 세포로 잘 흡수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췌장, 간, 근육과 같은 장기가 제 역할을 해주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미 다 아는 내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에는 췌장과 간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근육이 왜 필요한지 혹은 인슐린 저항성을 왜 낮춰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밤에 잠을 잘 못 자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가 되고 이로 인해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게 되는 거고요. 운동을 안 하면 근육에서 당을 써주지 않기 때문에 식후 혈당도 계속 튀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혈액순환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혈당 조절에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이건 제가 지금까지 환자 상담을 해오면서 느끼는 부분인데요. 아무리 좋은 식단을 알려드리고 잘 쓰이는 당을 알려드려도 평소에 운동, 수면, 스트레스와 같은 외부 요인을 조절하지 않으면 혈당은 잡힐 듯 하면서도 잡히지 않고 항상 불안정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이 얘기야 라고 하시더라도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미 당뇨에 좋다고 하는 음식들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음식을 먹지 못해서 혈당 관리를 못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음식을 먹지 못해서가 아니라 먹지 말아야 할 음식과 생활을 지속하기 때문에 혈당 관리가 안 되는 것 뿐입니다. 결국 우리 몸이 바뀌기 위해서는, 혈당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노력이 가장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흔히 작심삼일이라고 하죠. 습관을 형성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하지만 반대로 습관만큼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 또한 없습니다. 식습관을 바꾸는 게 어렵나요? 눈 딱 감고 딱 한 달만 상담에서 말씀을 드리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입맛은 의외로 금방 바뀝니다. 혀에 있는 미래라고 하는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는 2주에서 한 달이면 새롭게 바뀌기 때문에 이때만 잘 참으면 건강한 입맛으로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당뇨 관리에서 특별하고 새롭고 혹은 자극적인 정보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기본을 꾸준히 지키는 것, 그 단순한 원리가 가장 어렵고 동시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급할수록 돌아가야 하고 클래식 이즈 더 베스트 혹은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무리 당뇨에 좋다는 식품과 영양소가 많다고 해도 내가 유지할 수 없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기본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아무리 드려도 결국에는 이 질문으로 귀결되더라고요. 결국 당뇨에 좋은 영양소 혹은 식품이 뭐예요? 라고 말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만 먹으면 된다 라고 하는 영양소나 식품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들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마그네슘,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주고 부족하면 당 대사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식품으로 견과류, 아보카도, 시금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이 영양소는 염증을 줄여주고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연어, 고등어, 들기름 같은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폴리페놀, 항산화 성분인데 췌장을 보호하고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인 식품으로 블루베리, 녹차, 다크초콜릿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 중에서 채소인데요. 당지수, GI 지수가 낮은 채소들, 브로콜리, 오이, 가지, 청경채 이런 것들은 식이섬유소도 많고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통곡물류,
귀리, 보리, 현미, 수수, 통곡물류가 도움이 되는데 흰쌀보다는 혈당 반응을 완만하게 하기 때문에 적절히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 외에도 더 많은 영양소와 식품들이 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 중에서 구하기 어렵거나 혹은 먹기 힘든 식품이나 혹은 처음 들어보는 영양소가 있나요?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에만 충실해도 혈당 관리가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혈당 관리를 못하는 게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실행이 어렵기 때문에, 즉 습관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영상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뇨에 좋은 음식보다는 당뇨에 좋지 않은 음식을 피하는 것. 두 번째, 꾸준하게 실천하는 것. 세 번째, 당뇨에 좋은 음식을 찾되 나에게 맞는 음식, 내 몸에서 잘 쓰이는 당을 찾을 것.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운동, 스트레스, 수면을 잘 관리할 것. 이 네 가지를 온전히 실천하셔야 혈당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새로운 정보를 얻어가시고자 했던 분들에게는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뇨에 좋다고 하는 여러 가지 영양소와 식품에 대한 소개를 앞으로도 할 예정이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생각보다 기본이 중요하구나, 내가 평상시에 뭘 못하겠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중에서 식후 1시간 전 20분 걷는다고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10분, 20분 걷는다고 2시간 혈당이 140 이하로 나오지 않아요. 그런 댓글도 있었는데요.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식후에 10분, 20분 걷는다고 식후 2시간 혈당이 160, 170이 나오는 사람이 140까지 내려오긴 쉽지가 않죠. 근데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식후에 10분, 20분이라도 걸으셔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식후에 혈당 스파이크를 막기 위해서 걷는 겁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혈당은 더 많이 오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식사를 하시고 나서 가볍게 10분이라도 15분, 20분이라도 걸으시면은 혈당이 예를 들어서 180, 190까지 올라갈 사람이 그래도 160, 170, 1, 20은 좀 떨어질 거고요. 실제로 저도 이게 궁금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같은 음식을 먹고 나서 180까지 올라갔던 혈당이 같은 음식을 먹고 바로 10분, 20분을 걸으니까 한 160까지, 150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식사를 하시고 1, 20분 걸으셔라. 그리고 그 목적은 나의 평상시, 그러니까 식후 2시간 혈당을 잡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것에 의미가 있다 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밥 먹고 걷기를 주로 하는데 당뇨인이 아닌 일반인의 경우 과식을 하거나 하는 경우에 식후 몇 분 뒤에 걷는 게 좋나요? 혹은 걸을 수가 없다면 식후 스쿼트 100개 정도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이 부분도 기본적으로는 식후 몇 분 뒤라는 건 없고요. 보통 회사에서 식사를 하시게 되면은 밖에서 드시게 되는데 회사까지 걸어놓은 시간이 있잖아요. 그게 만약에 5분, 10분이다. 한 2배 늘려서 한 15분, 20분 정도 걸어주시면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만약에 걷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다 라고 하면은 말씀해 주셨던 스쿼트도 분명 도움이 되실 건데 스쿼트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쉽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걷는 것보다 생각보다 스쿼트가 전신 운동이다 보니까 근육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식후에 바로 하시는 것보다는 식후 한 30분 이후에 소화가 조금 되고 나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100개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뭐 사람마다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면서 느끼셔야 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보통 처음 하시는 분들은 10개 혹은 30개만 해도 생각보다 땀이 좀 날 거고요. 익숙해지신 분들은 50개, 100개도 문제가 없긴 합니다. 그래서 딱 100개가 좋냐라고 하면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해보시면서 몸에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운동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녹즙이 신장 같은 장기에 해로운 점은 무시가 된 것 같아서 아쉽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분이 계시는데 당연히 신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 신장도 크게 그 진행 단계에 따라서 5단계로 나뉘는데요. 이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실제로 몸 상태가 어떤지, 그러니까 신장 수치, 예를 들어서 크레아틴이든 뭐 비유엔이든 그런 수치들을 보면서 관리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좋다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직접 내원하셔가지고 상담을 하시면서 본인의 건강 상태를 체크를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좀 안내를 드릴 거고요. 신장에 문제가 없으신 일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녹즙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장이나 간이나 뭐 그 외 다른 장기들도 그렇지만 이 장기들이 제대로 제 기능을 하려면은, 그리고 세포들이 계속해서 죽고 살아나고를 반복하기 때문에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려면은 결국 가장 필요한 게 비타민, 미네랄, 무기질입니다.
그리고 얘네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채소고, 채소를 가장 쉽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녹즙입니다. 이 신장에 녹즙이 안 좋다라기보다는 신장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녹즙이 좀 부담이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 외의 분들은 거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녹즙에 좋은 재료들 활용하셔가지고 녹즙을 짜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녹즙이 신장에 무리가 된다고 하는 분들이 보통은 이제 칼륨 때문에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칼륨이 조금 덜 들어있는, 예를 들어서 브로콜리나 콜리플라워나 혹은 뭐 양배추나 청경채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은 칼륨의 부담은 좀 덜 하면서 녹즙을 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녹즙에는 뭐 비타민 C, 비타민 K, 플라보노이드, 식이섬유, 마그네슘, 엽산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채소를 잘 못 드신다 라고 하면은 녹즙이라도 하루에 2번 정도 200ml씩 총 400ml 드시면은 몸에 좀 활력이 도는 걸 느끼실 거기 때문에 꼭 한번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당뇨 환자분들 중에서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녹즙을 먹으면 혈당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꺼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것들은 녹즙 때문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녹즙, 과즙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설탕이나 시럽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시중에서 밀봉된 상태로 파는 녹즙은, 과즙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외에 평상시에 집에서 직접 채소를 짜서 먹는 경우에는 채소기 때문에 혈당은 거의 올리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당근이나 비트나 그런 것들은 좀 단맛이 있기 때문에 혈당을 올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그렇게 크진 않고요. 녹즙,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 관리 때문에 안 드신다 라고 한다면은 밖에서 드시지 마시고 집에서 직접 본인이 채소를 구하셔서, 예를 들면 당근, 비트가 좀 부담이 되신다 라고 하면은 단맛이 없는 양배추나 브로콜리나 뭐 시금치나 이런 것들을 구하셔가지고 직접 짜서 드시면은 혈당이 오르지 않으면서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CGM 묻혀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녹즙을 먹으니까 당연히 물을 마실 때보다는 혈당이 조금 올라가긴 올라가요. 근데 그게 제 기준이긴 하지만 한 2, 30 정도 살짝 올라갔다가 30분 지나니 또 금방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녹즙을 드시는 것 때문에 혈당이 막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일은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